어머니, 지금은 아무것도 서명하시면 안 돼요. 붉은 스탬프가 찍힌 접수봉투 뒷면에 간호사가 연필로 빠르게 적었습니다. 서명 금지. 계단으로. 손가락으로 비상계단 쪽을 가리키더니 다시 서류를 정리하는 척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평시장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한미정 74살입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오전 9시 40분 인천 부평보건소 접수창구에서 간호사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며느리 세린이 화장실에 간 사이 짧은 순간이었어요.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대기번호 받으셨어요? 인지선별 검사 금방 끝난대요. 환한 미소였지만 눈은 제 손에 든 봉투를 훑쳤습니다. 대기실 맞은편 의자에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보는 척하지만 고개를 들 때마다 저를 쳐다봤습니다. 5분 전에도 봤고 10분 전에도 봤던 사람들이었죠. 어머니, 이거 먼저 보시고 서명만 하시면 돼요. 세린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맨 위에 포괄대리권 위임장이라는 글씨가 보였어요. 건강검진 동의서예요. 어르신들은 다 하시는 거래요. 건강검진에 왜 위임장이 필요하지?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자주 그랬어요. 순간적으로 멍해지고 방금 전 일도 가물가물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간호사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 제가 일어서자 세린이 따라 일어났습니다. 같이 가실래요? 어머니 요즘 어지러우시잖아요. 혼자 갈 수 있어. 여기서 기다려. 화장실로 들어가자마자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제 얼굴이 비쳤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비상계단 표시를 따라 걸었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계단참에 그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유다현이라는 이름표가 보였어요. 어르신, 저 사람들. 지난달에도 봤어요. 다른 어르신 모시고 왔다가 그분이 실려 나가셨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실려 나가다니 무슨 일이. 서류에 도장 찍고 나서 쓰러지셨대요.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면회도 안 된다고 들었어요. 간호사가 계단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세요. 제가 며느님께는 검사 중이라고 할게요.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난간을 잡고 한 계단씩 내려갔어요. 며느리가 절 찾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건소 뒷문을 나서자 부평시장이 보였어요. 40년 넘게 장사해온 그 골목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세린이었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국밥집으로 들어서니 춘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하얗네. 춘자야.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붉은 스탬프 위에 연필 글씨가 번져 보였어요. 춘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천천히 말해. 무슨 일인지. 며느리가 이상한 서류에 도장을 찍으래. 위임장이래. 춘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서류 아직 안 찍었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춘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했어. 요즘 그런 일이 많대. 노인들 재산 빼앗는 수법이야. 춘자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내가 아는 변호사한테 물어볼게.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세린이었어요. 뒤에 회색 양복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냥 오셨어요? 검사 받으셔야죠. 세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오늘은 안 받을래. 몸이 안 좋아서. 안 좋으시니까 받으셔야죠. 치매 검사예요, 치매. 세린이 소리쳤습니다. 가게 안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춘자가 일어섰습니다. 며느님, 어르신이 싫다는데 왜 강요하세요? 누구세요? 가족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세린이 춘자를 노려봤습니다. 회색 양복 남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가시죠. 누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노인자산관리 전문가입니다. 며느님이 저희한테 의뢰하셨어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라이트케어라는 회사명이 보였어요. 춘자가 명함을 낚아챘습니다. 자산관리? 누가 부탁했다고요? 어머님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치매 오기 전에 대비하셔야죠. 남자의 말투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치매라니. 내가 정말 치매인가? 최근 몇 주간 이상했던 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깜빡깜빡하고 손이 떨리고 어지럽고. 하지만 그게 정말 치매 때문일까요? 오늘은 다들 돌아가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결정해요. 세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아드님한테 다 말할 거예요. 그래, 현수한테 말해.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해봐. 세린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회색 양복 남자들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가게를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춘자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미정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신고해야 돼. 누구한테? 경찰? 날 치매 환자 취급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했어요. 춘자가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회사 들어본 것 같은데. 아, 맞다. 지난달에 뉴스에 나왔어. 노인들 후견인 사기친다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그래. 수법이 똑같아. 치매 있다고 몰아가고 후견인 신청하고 재산 다 빼먹는 거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부평보건소 간호사 유다현 씨였습니다. 어르신, 무사히 나가셨어요? 며느님이 한참 찾다가 화내면서 가셨어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아까 그 어르신은 정말 실려가신 건가요?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박금자 어르신이라고 78세셨어요. 후견인 서류 작성하고 나서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약물 과다 복용 의심됐는데 보호자가 치매 증상이라고 우기더라고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르신, 혹시 최근에 이상한 약이나 음식 드신 거 있으세요? 생각해보니 세린이 매일 가져다 준 홍삼 젤리가 떠올랐습니다. 홍삼 젤리를 며느리가 매일 먹으라고 줬어요. 그거 아직 있으면 버리지 마세요. 검사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간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일 오후에 시간 되세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약속 장소를 정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춘자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봤어요. 미정아, 이거 혼자 해결할 일이 아니야. 도움을 받아야 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어요. 정말로 제가 치매라면? 아니, 그보다 무서운 건 치매가 아닌데도 치매 환자로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부평시장이 보였어요. 40년 넘게 지켜온 제 삶의 터전이었죠. 이곳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살아온 74년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늙고 약해 보였겠지. 쉬운 먹잇감으로 보였겠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붉은 스탬프가 찍힌 봉투가 구겨졌어요. 춘자가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미정아, 우리가 도와줄게. 시장 사람들 다 내 편이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안이 됐어요. 그런데 간호사는 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절 도와준 걸까요? 그리고 내일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그 이유를 저는 일주일 전부터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홍삼 젤리예요. 관절에 정말 좋대요. 세린이 매일 아침 가져다 줬어요. 빨간 포장지에 금색 글씨로 프리미엄 홍삼이라고 적혀 있었죠.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결혼한 지 18년 세린이 이렇게 살가운 적이 없었거든요. 막대 모양 젤리를 뜯어서 입에 넣어주기까지 했어요. 꼭 다 드셔야 해요. 한 입이라도 남기면 효과 없대요. 세린이 빈 포장지를 챙겼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법이 없었어요. 홍삼 젤리를 먹고 30분쯤 지나면 몸이 나른해졌습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손끝이 저릿했어요. 세린은 혈액순환이 되는 거라고 했죠. 어느 날 오후 가게에서 국밥을 끓이다가 깜빡 졸았습니다. 가스불 위에 냄비를 올려둔 채로요. 춘자가 뛰어와서 불을 끄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죠. 미정아, 무슨 일이야?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춘자가 놀란 눈으로 봤어요. 몰라. 갑자기 정신이 없어졌어. 그날 저녁 세린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가습을 사고 들었어요. 위험하잖아요. 춘자가 말했나? 생각할 새도 없이 세린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치매 초기 증상이에요. 건망증, 졸음, 판단력 저하. 다 해당되시잖아요. 무서웠습니다. 정말 제가 치매에 걸린 건지. 어머니, 집 비밀번호가 뭐예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 때 들어가야 하잖아요. 세린이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일영이사. 아니, 이리영사.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10년 넘게 쓴 번호인데. 세린이 메모했습니다. 인감도장은 어디 두세요? 은행 일 볼 때 필요할 수 있어요. 안방 장롱. 두 번째 서랍. 왜 이렇게 쉽게 말이 나왔을까요? 다음 날 춘자가 뭔가를 들고 왔어요. 미정아, 이거 봐. 신문 기사였습니다. 노인 대상 약물 범죄 급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졸피뎀이라는 수면제를 음식에 타서 먹인대. 치매 증상이랑 비슷하게 만든다나? 춘자가 걱정스럽게 봤어요. 그때 생각났습니다. 홍삼 젤리 포장지를 뜯을 때마다 미세한 절개 흔적이 있었던 것. 세린이 빈 포장지를 꼭 챙겨간 것. 춘자야, 혹시 그 젤리 갖고 와봐. 아는 약사한테 물어볼게. 서랍을 뒤졌지만 젤리는 없었어요. 세린이 매일 하나씩만 가져왔거든요. 그날 밤 세린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내일 정신건강의학과 예약했어요. 꼭 가셔야 해요. 답장을 하려는데 또 문자가 왔어요. 현수 오빠도 동의했어요. 어머니 건강이 최우선이래요. 아들 현수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치매래? 엄마, 세린이가 걱정하잖아. 검사라도 받아봐. 현수의 목소리가 피곤했어요. 검사 받으면 뭐가 달라지니? 치료받을 수 있잖아. 그리고 미리 대비도 해야 하고. 현수가 말을 흐렸어요. 대비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흘 뒤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집에 들어가려는데 비밀번호가 안 열렸습니다. 분명 이리영사인데 아니면 일영이사인가? 결국 세린한테 전화했어요. 비밀번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어머니, 제가 가서 열어드릴게요. 10분만 기다리세요. 세린이 와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1396이에요, 어머니. 제가 적어드릴게요. 1396? 내가 그런 번호를 썼다고? 방에 들어가니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인감도장이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도장이 없네.
세린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은행에 보관했어요. 집에 두면 위험하잖아요. 언제? 내가 허락했어?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어제 깜빡하셨구나. 세린이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제가 허락한 걸까요?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니, 기억 자체가 뿌옇게 흐려져 있었어요. 그때 춘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미정아, 지금 가게 와봐. 급해. 가게로 갔더니 춘자가 노트북을 켜놓고 있었어요. 이거 봐. 세린 씨 페이스북이야. 화면에 세린의 글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치매 초기. 후견인 신청 준비 중. 라이트 케어 상담 예약 완료. 이게 사흘 전 글이야. 춘자가 말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계획한 거였네요. 제가 정말 치매에 걸렸는지 확인도 하기 전에. 그리고 이것도 봐. 춘자가 다른 창을 열었어요. 라이트 케어 홈페이지였습니다. 노인자산 토탈케어, 후견 신탁보험 원스톱 서비스라는 문구가 보였어요. 대표이사 노경택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 같았어요. 작년에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혐의 나온 사람이야. 춘자가 설명했어요. 피해자들이 다 치매 환자로 몰렸대.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 일어나는 일이라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 치매일까? 아니면 누군가 만든 거짓일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홍삼 젤리를 먹은 후부터 이상해졌다는 것. 그리고 세린이 그 젤리를 가져왔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세린이 또 왔습니다. 손에 홍삼 젤리를 들고요. 어머니, 오늘 것도 드세요. 배불러서 안 먹을래. 세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꼭 드셔야 해요. 어머니 건강을 위한 거잖아요. 내 몸은 내가 알아. 어머니는 판단력이 흐려지셨어요. 제가 결정할게요. 세린이 포장을 뜯었습니다. 그때 춘자가 들어왔어요. 아, 며느님. 그거 어디서 사셨어요? 저도 좀 살까 해서요. 세린이 당황했습니다. 이건 특별 주문 제품이라 포장지에 회사 이름도 없네요. 이상한데? 춘자가 포장지를 들어봤어요. 돌려주세요. 세린이 빼앗으려 했지만 춘자가 피했습니다. 미정아, 이거 경찰에 신고하자. 수상해. 세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시어머니 건강 챙기는 게 죄예요? 건강을 챙기는 게 아니라 병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춘자가 쏘아붙였어요. 세린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병원 가서 확인해 보죠. 어머니가 치매인지 아닌지. 그렇게 해서 보건소에 가게 된 거였습니다. 세린은 라이트 케어 사람들까지 데려왔고 저는 간호사의 도움으로 빠져나왔죠. 그런데 보건소 CCTV에 뭐가 찍혔다는 걸까요? 그리고 간호사는 왜 저를 도와준 걸까요? 다음 날 오후 2시 부평성당 마당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간호사 유다현 씨를 기다리는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죠. 어르신 오셨네요. 다현 씨가 다가왔습니다. 평상복 차림이었어요. 여기가 조용해서 약속 장소로 정했어요.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요. 근데 왜 저를? 다현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외할머니 때문이에요. 작년에 똑같은 일을 당하셨거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똑같은 일이요? 라이트 케어요. 그 회사가 외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었어요. 다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후견인 신청하고 통장 다 뺐고 요양병원에 가뒀어요. 지금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석 달 만에. 다현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면회도 안 시켜줬어요. 마지막 얼굴도 못 봤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제 미래가 될 수도 있었던 거네요. 다현 씨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제 CCTV 확인했어요. 며느님이 라이트케어 직원들과 일주일 전부터 만났더라고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세린이 회색 양복 남자들과 카페에서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이었어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거예요. 다현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정후견 심판 신청서 초안이에요. 메타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작성자가 라이트케어 김민수로 나와요. 서류를 받습니다. 제 이름, 주민번호, 재산 목록이 다 적혀 있었어요. 부평시장 가게, 통장 잔고, 심지어 적금 만기일까지. 어떻게 이런 걸 다. 며느님이 정보를 넘긴 거겠죠. 다현 씨가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였어요. 수익자란에 세린의 이름이 있었죠. 제가 보험이 있었나요? 기억이 없었어요. 라이트케어가 새로 들게 하는 거예요. 후견인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다현 씨가 설명했습니다. 고액보험 들고 수익자 바꾸고 그 다음은 상상하기도 싫네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르신, 홍삼 젤리 갖고 계셨어요? 주머니에서 오늘 아침 세린이 두고 간 걸 꺼냈습니다. 춘자가 뺏어서 보관하고 있어요. 검사 맡겨볼게요. 제가 아는 약사분이 계세요. 다현 씨가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그리고 어르신, 금감원이랑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경찰이 믿어줄까요? 전 그냥 치매 의심 환자인데. 다현 씨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최문석 수사관이에요. 경제범죄팀인데 라이트케어를 수사 중이래요. 제가 연락해뒀어요. 명함을 받는 손이 떨렸어요. 정말 싸울 수 있을까? 혼자가 아니에요, 어르신. 다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외할머니 못 지킨 게 한이 됐어요. 어르신은 꼭 지킬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춘자였어요. 미정아, 지금 당장 와. 세린이가 변호사 데리고 왔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 갈게. 다현 씨가 일어났습니다. 같이 가요.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성당에서 가게까지는 5분 거리였지만 백리처럼 느껴졌어요. 가게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세린이 정장 차림의 남자와 앉아 있었어요. 춘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요. 어머니, 오셨네요. 세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변호사님 모시고 왔어요. 법적으로 정리할 게 있어서요.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김준호 변호사입니다. 어머님의 한정후견 신청권으로 왔습니다. 한정후견이 뭔데요? 일부러 모르는 척했어요. 어머님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가족이 후견인이 되어 도와드리는 거죠. 전 치매 아니에요. 그건 병원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세린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요즘 하신 행동들 다 기록해뒀어요. 가습을 사고, 비밀번호 깜빡, 약 복용 거부. 춘자가 비웃었습니다. 약이요? 그 이상한 홍삼 젤리 말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춘자를 봤습니다. 누구신지요? 어르신 오랜 친구요. 당신들이야말로 뭐하는 사람들이야? 춘자가 쏘아붙였어요. 그때 다현 씨가 나섰습니다. 저는 부평보건소 간호사 유다현입니다. 어제 어르신 검진 담당했고요. 세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여기? 어르신의 인지 능력은 정상이었습니다. 다현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히려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불안해하셨죠.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래도 정식 검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법원에서도. 법원 얘기가 왜 나와요? 제가 물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동의한 적 없는데 세린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기억 안 나세요? 어제 서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위임장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삐뚤빼뚤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전 쓴 기억이 없었죠. 이건 내 글씨가 아니야. 치매 증상이 심하신가 보네요. 세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님, 빨리 진행해 주세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키가 큰 남자가 들어왔어요. 최문석 수사관입니다. 경찰 신분증을 보였습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세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 위임장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 수사관이 서류를 들었어요. 필체가 다르네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CCTV 화면이었어요. 세린이 제 손을 잡고 억지로 펜을 쥐게 하는 모습이었죠. 어제 오전 9시 17분 보건소 주차장입니다. 최 수사관이 설명했어요. 어르신이 거부하는데 강제로 서명시키려 한 거죠.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이건 저는 몰랐습니다. 라이트 케어와 관계 있으신가요? 최 수사관이 물었어요. 아니요. 전 그냥 의뢰받은. 변호사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변호사가 나가자 세린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치매라서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그럼 검사 받아보시죠. 최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국립병원에서 정식으로요. 약물 검사도 같이 하고. 세린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최 수사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라이트 케어 내부 문건입니다. 한미정 씨 케이스 파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서류를 봤습니다. 제 사진, 재산 목록, 그리고 D-10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D-10이 뭐예요? 열흘 안에 후견인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최 수사관이 설명했어요. 1단계 약물 투여, 2단계 의료 기록 조작, 3단계 후견 신청, 4단계 재산 이전.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였네요. 다현 씨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홍삼 젤리 간이 검사 결과예요.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어요. 그건 증거가 안 돼요. 세린이 발버둥 쳤습니다. 정식 감정 의뢰했습니다. 최 수사관이 말했어요. 그리고 며느님, 라이트 케어에서 받은 돈은 얼마죠? 세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 수사관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계좌 추적 영장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500만 원, 이번 달에 300만 원 입금됐네요. 그건 수고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에 대한 수고비죠? 세린이 가방을 들고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경찰관들이 서 있었어요. 임의동행 요청합니다. 최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거부하시면 영장 청구하겠습니다. 세린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 후회할 거예요. 현수 오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그래, 말해. 내가 뭘 했는지 다 말해봐. 제가 말했어요. 경찰이 세린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게가 조용해졌어요. 춘자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미정아. 다현 씨도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라이트 케어 본진을 잡아야 해요. 최 수사관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내일 서해 오셔서 정식 진술해 주세요. 그리고, 네. 혹시 모르니 당분간 조심하세요. 라이트 케어가 보통 조직이 아니에요. 그 말이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정말 끝이 아니었던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석양빛이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싸움이 시작됐구나. 그런데 최 수사관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반격할지 전 아직 몰랐던 거죠. 그리고 제가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클지도. 어르신, 준비되셨어요? 이틀 뒤 오후 2시 최문석 수사관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공증사무소 앞 찻집에 앉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저희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절대 위험한 일 없게 할게요. 최 수사관이 안심시켰어요. 며느님이 조건을 받아들였으니 증거만 확보하면 됩니다. 세리는 경찰 조사 후 풀려났어요. 증거 불충분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진짜 건강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서류 정리만 하고 끝내요. 세린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전 알고 있었죠. 함정이라는 걸. 최 수사관과 작전을 짰습니다. 일부러 만나기로 하고 현장을 잡는 거였어요. 공증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세린이 먼저 와 있었어요. 옆에 회색 양복 남자도 있었죠. 어머니, 오셨네요. 세린이 일어섰습니다. 이분은 박 과장님이에요. 서류 작성 도와주실 거예요. 박 과장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라이트케어 수석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공증인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서류 작성하시나요? 재산관리 위임장입니다. 박 과장이 대답했어요. 어르신이 직접 오셨어요. 서류를 받습니다. 포괄적 대리권 위임장, 재산처분 동의서, 보험계약 동의서, 제 모든 권리를 넘기는 내용이었죠. 이건 너무 포괄적인데요. 공증인이 서류를 살폈습니다. 어르신이 원하셔서요. 세린이 끼어들었습니다. 치매 초기라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공증인이 저를 봤습니다. 정말 본인 의사가 맞으신가요? 대답하려는데 세린이 종이컵을 건넸어요. 어머니, 목마르시죠? 보리차 드세요. 종이컵을 받았습니다. 투명한 보리차 위에 하얀 가루가 살짝 떠 있었어요. 저게 약이구나. 일부러 컵을 입에 대는 신용만 했습니다. 세린이 지켜봤어요. 다 드셔야 해요. 한 모금만 드셨잖아요. 세린이 재촉했습니다. 천천히 마실게. 박 과장이 서류를 밀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잠깐, 이거 다 읽어봐야. 시간 없어요. 세린이 짜증냈습니다. 아까 집에서 다 설명드렸잖아요. 집에서 설명들은 기억이 없는데요. 제가 말했어요. 세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또 깜빡하셨구나. 어머니, 그러니까 빨리 서명하셔야 해요. 공증인이 의심스럽게 봤습니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그때 세린이 제 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 다 드시고 서명해요. 손 떨림 멈추는 약도 넣었어요. 약을 넣었다고 인정했네. 컵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마시는 척만 했어요. 세린이 만족스럽게 웃었죠. 이제 서명하세요. 박 과장이 펜을 내밀었습니다. 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손을 떨었어요. 손이 왜 이렇게 떨리지? 세린이 당황했습니다. 약 먹었는데 왜? 그때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최문석 수사관과 경찰관들이 들어왔어요.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세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예요? 왜 이래요? 약물 투여 현행범입니다. 최 수사관이 종이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증거물로 압수합니다. 박 과장이 도망가려 했지만 경찰관이 막았어요. 라이트케어 박민수 씨죠? 최 수사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사기미수, 특수폭행, 노인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건 오해예요. 박 과장이 발버둥 쳤습니다. 어르신이 원해서 녹취다 했습니다. 최 수사관이 휴대폰을 들었어요. 약 넣었다고 직접 말했네요.
세린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가 함정을 판 거예요? 며느리한테?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자초한 거지. 제가 말했어요. 경찰이 증거물을 수거했습니다. 종이컵, 서류, 그리고 세린의 가방에서 나온 약 봉투까지. 이거 뭐예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비타민이에요. 세린이 외쳤습니다. 검사해 보면 알겠죠. 최 수사관이 말했어요. 공증인이 놀란 눈으로 봤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네, 자주 일어납니다. 최 수사관이 설명했어요. 노인분들이 피해를 입어도 치매로 몰려서 신고를 못하죠. 그때 문이 또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저는 라이트케어 대표 노경택입니다. 당당한 목소리였어요. 우리 직원들이 무슨 일로? 같이 가시죠. 최 수사관이 말했어요. 참고인 조사 필요합니다. 노경택이 웃었습니다. 변호사 없이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어르신, 이거 후회하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르신을 도와드렸는데 도운 게 아니라 해친 거겠죠. 제가 받아쳤어요. 노경택이 비웃었습니다. 치매 노인의 헛소리로 들리는데요. 언론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언론이라고? 최 수사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협박하시는 건가요? 사실을 말하는 거죠. 노경택이 변호사 명함을 꺼냈어요. 내일 기자회견 할 겁니다. 억울한 기업이 치매 노인의 피해망상으로 공격받고 있다고. 세린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고소 취하하시면. 취하 안 해. 단호하게 말했어요. 경찰이 세린과 박 과장을 연행했습니다. 노경택은 유유히 걸어 나갔어요. 공증사무소가 조용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앉았어요. 최 수사관이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어르신. 이제 끝난 건가요? 최 수사관이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에요. 노경택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돈도 많고 연줄도 많아요. 언론 플레이도 잘하고. 최 수사관이 한숨 쉬었어요. 어르신, 힘드시면 지금이라도. 아니요. 제가 말했어요. 끝까지 갈 거예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면 안 되잖아요. 최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할게요. 공증사무소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춘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노경택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가 한 말도. 후회하실 거예요. 정말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이름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노경택이 어떤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지 전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문 앞에 흰 국화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장례식에 쓰는 그 꽃이었죠. 리본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데. 손이 떨렸지만 화분을 치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오전 10시 손님이 왔다가 돌아섰습니다. 여기 주인이 치매래요? 위생관리가 되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손님은 이미 나가버렸죠. 점심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현수였어요. 엄마, 지금 무슨 일이야? 화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니? 우리 회사로 민원 들어왔어. 엄마가 치매인데 가족이 방치한다고. 현수가 소리쳤어요. 부장님한테 불려갔다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건
그건 거짓말이야. 세린이가 울면서 전화했어. 엄마가 이상해졌다고. 병원도 안 가고 경찰 불러서 난리 쳤다고. 현수야, 그게 아니라. 엄마, 제발 병원이나 가봐. 나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해. 현수가 끊어버렸습니다. 아들한테도 버림받은 기분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오후 3시 춘자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미정아, 이거 봐.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어요. 지역 인터넷 신문에 기사가 났더군요. 부평 국밥집 주인, 치매 의심, 며느리 무고한 신고로 고통. 기사엔 노경택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르신들을 돕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치매 증상이 있는 어르신이 피해망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댓글은 더 충격이었어요. 치매 노인이 애꿎은 며느리 괴롭히네. 정신병원 보내야 하는 거 아님? 그 국밥집 이제 안 감. 더러울 듯. 이건 너무해. 춘자가 울먹였습니다. 그때 최문석 수사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보셨죠? 언론 플레이 시작했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들 절 치매 환자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도 대응해야 합니다. 최 수사관이 말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저 내일부터 다른 부서로 발령났어요. 위에서 압력이. 최 수사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럼 수사는 후임이 올 거예요. 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최 수사관마저 빠지다니. 저녁 가게를 정리하는데 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격리 장부가 사라진 겁니다. 매출 기록, 세금 서류가 다 없어졌어요. 도둑이 든 건가? 그때 유다현 씨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어르신, 내일 상인회 라이브 방송 나가실래요? 진실을 알릴 기회예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네, 나갈게요. 다음 날 오후 부평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갔습니다. 젊은 상인회장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머니, 억울하시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떨렸지만 할 말은 해야 했어요. 안녕하세요. 부평시장에서 43년 장사한 한미정입니다.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홍삼젤리 이야기, 위임장 강요, 공증사무소에서 있었던 일. 전 치매가 아니에요. 누군가 저를 치매로 만들려 했을 뿐입니다. 그때 다현 씨가 나섰습니다. 저는 부평보건소 간호사입니다. 어르신의 인지 능력은 정상이었어요. 오히려 약물 투여 의심이. 갑자기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비슷한 일 당했어요. 라이트 케어 사기 집단임. 우리 할머니도 피해자. 국밥집 아주머니 힘내세요. 상인회장이 놀랐습니다. 실시간 시청자가 3,000명이 넘어요. 그때 한 시청자가 영상을 보냈습니다. 라이트 케어 설명에 몰래 찍은 영상이었어요. 어르신들, 치매 오기 전에 우리한테 맡기세요. 자녀들은 바빠서 신경 못 씁니다. 노경택의 목소리였습니다. 또 다른 제보가 왔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보낸 블랙박스 파일이었어요. 그 할머니 서류 받았어? 네, 대표님. 도장만 찍으면 끝이에요. 통장은? 이미 확보했습니다. 비밀번호도 알아냈고요. 노경택과 직원의 대화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3달 전이었어요. 댓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도요. 작년에 재산 다 뺏겼어요. 경찰에 신고했는데 증거 부족이래요. 이거 조직적인 범죄 아닌가요? 상인회장이 흥분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대박이에요. 피해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때 또 다른 제보가 왔습니다. 라이트 케어 직원이었다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매뉴얼대로 했을 뿐인데. 첨부 파일 확인해 주세요. 파일을 열었더니 표적 관리 매뉴얼이었습니다. 1단계 홍삼 젤리로 약물 투여. 2단계 치매 증상 유도 및 기록. 3단계 가족 포섭 또는 압박. 4단계 후견인 신청. 5단계 재산 이전 및 보험 가입. 6단계 요양병원 입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가 딱 5단계까지 갔던 거네요. 방송이 끝날 무렵 시청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국밥 할머니 응원해요. 라이트케어 검찰 수사해야 합니다. 내일 국밥 먹으러 갈게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방송이 끝나자마자 상인회장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뭐라고요?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일이에요? 라이트케어 변호사래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대요. 방송 영상 즉시 삭제하지 않으면. 그때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취재진이 몰려 있었어요. 한미정 씨, 치매 검사는 받아보셨나요? 며느리를 무고한 이유가 뭔가요? 정신과 치료 받으실 생각은 없으신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얼굴을 가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는 치매가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자극적인 그림만 원했죠. 춘자와 다연 씨가 절 감싸고 빠져나왔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니 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가게 유리창에 빨간 스프레이로 치매 미친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춘자가 말을 잃었어요. 그때 새로운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포기하세요. 더 버티면 아들까지 망가집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현수까지 건드린다는 건가요? 다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포기하면 안 돼요. 이제 막 진실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현수가 그럴수록 더 싸워야 해요. 놈들이 원하는 게 바로 포기예요. 그날 밤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누군가 쳐다보는 것 같았죠. 새벽 2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무거운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 포기해. 아니면. 전화가 끊겼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침까지 뜬 눈으로 지새웠죠.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한미정 씨, 라이트케어 수사 전담팀입니다. 어제 방송 보고 재수사 결정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어요. 어르신 증언이 중요합니다. 내일 오실 수 있나요? 네. 가겠습니다. 희망이 다시 생겼어요. 하지만 라이트케어가 가만히 있을까요? 압수수색을 앞두고 그들이 무슨 짓을 할지. 정말 무서운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새벽 6시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팀이 라이트케어 본사를 포위했습니다. 저는 검찰청 대기실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다연 씨와 춘자가 함께 있었죠. 지금 압수수색 들어갔대요. 다연 씨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 검사님이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본사 사무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류도 컴퓨터 하드도 다 사라졌어요. 그럴 리가. 제가 놀랐습니다. 미리 빼돌린 것 같아요. 그런데 검사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고를 수색했는데 거기서 대박을 찾았어요. 뭘 찾으셨는데요? 파쇄 대기 중인 서류 더미요. 아마 미처 처리 못한 것 같아요. 검사님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수백 개의 서류 박스가 쌓여 있었어요. 이 중에 선별검사 동의서 원본 83장이 있었어요. 다 위조된 서명이었고요. 검사님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주세요.
후견보험 패키지 영업 매뉴얼이었습니다. 표지에 극비라고 적혀 있었죠. 내용을 읽어보니 경악스러웠어요. 표적 선정 기준 자산 5억 이상, 자녀와 불화, 건강 악화 시작, 약물 투여량 몸무게 50kg 기준 졸피뎀 10mg, 하루 2회, 저항 시 대응 가족 회유, 언론 플레이, 협박 순서로. 이건 완전히 범죄 매뉴얼이네요. 검사님이 말했어요. 그때 또 다른 수사관이 들어왔습니다. 검사님, 노경택 센터장 자택에서 이거 발견했습니다. USB였어요. 검사님이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엑셀 파일이 열렸어요. 고객 관리 리스트였습니다. 327명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 옆에는 완료, 진행 중, 실패라고 적혀 있었죠.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한미정 마이너스 진행 중 80%라고 되어 있었어요. 완료가 231명이에요. 검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 다 재산을 뺏긴 거겠죠. 제가 말했어요. 그중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름이 12개 있었습니다. 옆에는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건 살인 아닌가요? 춘자가 놀랐습니다. 검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사해봐야 알겠지만 의심스럽네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수였어요. 엄마, 지금 뉴스 봤어? 라이트 케어가 사기 집단이래. 현수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그래, 엄마가 거짓말한 게 아니야. 미안해, 엄마. 내가 엄마를 믿지 못했어. 현수가 울먹였습니다. 세린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법대로 처벌받겠지. 전화를 끊고 한숨 쉬었습니다. 아들이 믿어줘서 다행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노경택이 긴급 체포됐어요. 공항에서 도주하려다 잡혔다고 했죠. 그리고 놀라운 자백이 나왔습니다. 노경택이 다 풀었어요. 검사님이 들어왔습니다. 조직적으로 노인들 표적으로 삼아서 재산 갈취한 거 인정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세린 씨도 자백했어요. 라이트 케어에서 돈 받고 어르신을 표적으로 만든 거라고. 충격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시어머니를 팔아넘긴 거였어요. 얼마를 받았대요? 성공하면 재산의 30%래요. 어르신 재산이 8억 정도니까 2억 4천만 원. 그 돈에 절 팔아넘긴 거였습니다. 일주일 뒤 법정에 섰습니다. 법정은 가득 찼어요. 피해자 가족들, 기자들, 그리고 시장 상인들까지. 노경택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노인 231명의 재산을 갈취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사기, 사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 세린도 옆에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피고인 서세린은 졸피뎀을 이용해 시어머니를 약물 중독시키고. 끔찍한 내용이 계속됐습니다. 증인석에 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전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국밥집 하나로 자식 키우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치매 환자가 됐어요. 며느리가 돈 때문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는 없길 바랍니다. 변호인들이 반박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3시간의 심리 끝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노경택, 징역 20년. 피고인 서세린, 징역 7년.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니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미정 씨, 소감 한 말씀. 이번엔 도망가지 않았어요. 당당히 마이크 앞에 섰죠. 서류 한 장이 사람을 묶기도 지키기도 합니다. 전 제 이름을 지켰어요.
앞으로도 제 이름으로 당당히 살 겁니다. 한 달 뒤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깨끗이 페인트 칠한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미정국밥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죠. 첫 손님은 다연 씨였습니다. 어르신 축하해요. 고마워요. 다연 씨 덕분이에요. 다연 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받아 병원에 복직했어요. 이제 노인 보호 전담 간호사가 됐다고 했죠. 춘자도 왔습니다. 미정아, 이제 맘 편히 장사하자. 최문석 수사관도 들렀어요. 경제범죄팀으로 복귀했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큰 사건 해결했어요. 감사합니다. 심지어 현수도 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도왔죠. 엄마 매주 와서 도울게. 그래, 고맙다. 저녁 무렵 가게가 조용해졌을 때 혼자 생각했습니다. 벽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붉은 스탬프가 찍힌 그 접수 봉투였죠. 그 밑에 제가 적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서명보다 중요한 건 멈추는 용기. 서명보다 중요한 건 멈추는 용기. 그 봉투가 절 구했어요. 아니, 제가 저를 구한 거겠죠. 74년을 살면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번이 가장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겼습니다. 제 이름을 지켰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부평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오늘도 국밥은 뜨겁게 끓는다. 냄비에 불을 켰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졌어요. 제 인생도 이 국밥처럼 계속 끓을 겁니다. 뜨겁게 그리고 당당하게.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